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기초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역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역추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역추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파동이 특정 상승 방향이나 아니면 하락 방향으로 갈 때, 그때 만약에 내가 상승을 예상했는데, 그죠?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쭉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강하게 위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저희는 역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역추세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 이제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해외 선물은 주식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거래량과 해외 선물의 관계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일단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적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역추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때 역추세를 저희가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쭉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거래량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보시면 일단 해외 선물의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은 24시간 거래죠. 24시간 거래.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알기에 일단 뭐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이제 미국장 있죠, 미국장. 미국장 때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미국장 때도 거래량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원래 평소에는 없는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유는 일단 거래량이 없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24시간별로 저희가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빠지는지를 저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해외 선물의 시간별 거래량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UTC입니다. UTC 같은 경우는 영국 시간이죠. 영국 시간. 영국 시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시드니랑 그 다음에 도쿄, 여기가 이제 저희가 우리 서울 시간 있죠. 우리나라 시간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장, 런던 세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세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여기가 색깔이 옅은 구간은 거래량이 많이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좀 짙은 구간은 거래량이 조금 많은 구간, 거래량이 좀 많은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시드니나 도쿄 같은 경우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점점 런던 세션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 런던 세션과 뉴욕 세션이 같이 겹치는 그런 구간이 바로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과 그리고 적게 들어오는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항상 평균적인 것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매매할 때는 그저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뉴스나 어떤 이슈에 의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변칙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식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은 이상, 그죠? 뉴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뭐 보면서 뭐 해석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 적게 들어오는 구간을 저희가 확정 지어서 매일매일 거래량이 적게 들어오는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구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래량과 주기 변동성 지표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주기 변동성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에 바로 이제 누적 거래량을 나타내 주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있기는 한데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살짝 들어온 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추세가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적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 이제 거래량 지표, 이 주기 변동성 지표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저희가 매매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일단은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좀 변칙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정 부분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 또 나와 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럼 추세가 이렇게 위아래로 좀 변동폭이 좀 커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오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을 했긴 했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강하게 크게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과 주기 변동성에 대한 관계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래량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막대, 그죠? 막대가 이것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거래량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적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주기 변동성 지표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충분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시장의 흐름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다.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없어지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굉장히 빵 터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역추세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추세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역추세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추세가 반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추세가 반전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상승 추세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추세가 하락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하락 추세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평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뭐 정배열이 됐겠고 뭐 MACD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됐으면 여기서 대부분은 뭐 전고점을 이탈했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뭘 들어간다?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죠? 매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세가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지만 자, 시장이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추세가 나오는 그런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냐면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아니면 추세가 만약에 없는 구간이라고 했으면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네,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데, 자, 선물이라고 하는 24시간 있죠. 24시간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역추세에 대한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한다면, 역추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해외 선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 진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크게 좀 덜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라고 하죠. 뇌동매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매수를 들어갔어요. 조금 먹다가 갑자기 변칙적인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큰 손실이 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거기서 매도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쭉 떨어져서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위로 쳐버리는 바람에 손실이 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분노에 뇌동매매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 역추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뇌동매매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실한 진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실제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드인데요, 여러분들. 골드가 역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승 추세로 가다가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바뀐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이 초록 색깔 점선 보이시죠? 이 초록 색깔 점선. 이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시가입니다. 당일날 시가. 당일날 시가인데 선물도 굉장히 당일 시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빨간색이면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는데 전고점을 여러분들 이탈했습니다. 자,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거래량이 전보다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전보다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전고점을 이탈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 더 이상 추세가 올라갈 힘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추세는 하루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두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번 정도 나온 모습이고요. 자, 두 번 나왔구나, 두 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이 여러분들 빨간색이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떨어졌고, 그리고 전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 있죠. 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겼다? 지지선이 생긴 겁니다. 지지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려고 한다면 최소 2지점 이상 똑같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지지선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정확하게 지지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추세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구간을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여기 상승 매물에 의해서 추세가 올라갈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쪽, 여기가 이제 A 구간, 여기가 이제 B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만큼 올라갔던 파동보다 그 두 번째 올라갔던 파동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역추세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매수를 들어갔을 때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추세가 나오는 거지만 갑자기 추세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기 변곡점이든 아니면 그냥 변곡점이 나오는, 네, 그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딱 한 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역추세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 거래량이 없을 때 그때 당일 시가 있죠. 당일 시가. 당일 시가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데 당일 시가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추세가 당일 시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추세가 역추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당일 시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드 봤으니까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죠? 여기 초록 색깔 점선이 뭐라 그랬죠? 제가 당일 시가라 그랬죠? 당일 시가? 당일 시가인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골드가 이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아래에 있었다. 그죠? 시가 아래에 있었는데 이 떨어졌던 건 여러분들 추세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좋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뭐가 안 나왔다. 하락 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시가 아래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시는 크루드 오일인데 오일 같은 경우에도 역추세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변곡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초록색깔 점선 보이시죠? 초록색깔 점선. 이게 뭐냐면 당일날 시가입니다. 당일날 시가. 자, 당일 시가 위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이 차트만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평선이 정배열이 그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고점도 이탈했단 얘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뭘 들어가냐면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을 때 기대치는 위에까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겠지.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얼마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었을 때 추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추세가 반전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가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변곡점을 그릴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역추세가 되는 겁니다. 역추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갔다 온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지나간 차트만 보게 되면 와, 여기서 매매했었으면 굉장히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짧은 떨어지는 그 파동을 여러분들이 딱 이 구간만 집중해서 수익을 크게 내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매매하는 건 여러분들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 딱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죠. 자, 근데 거래량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시가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추세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가 아래에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추세가 이렇게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추세가 나왔던 그런 그림이고 다시 한번 시가 아래에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골드 역추세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시 복습해 보면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근데 전고점을 이탈했다.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추세가 하락했던 그런 그림이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상태를 쭉 이어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변곡점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여러분들 미장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매일매일 존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서머타임 해제가 됐기 때문에 11시 반에 이제 미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진입 자리가 자,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이었다. 그러면 하락이 나올 거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이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평선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지금 파란 색깔 선이 장기 이평선이고 그다음에 주황 색깔 선이 무슨 선이다?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그리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거래량이 여러분들 없는데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물론 힘은 있겠지만 갑자기 어떤 큰 변동성에 의해서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가 여러분들 명확하게 잡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전고점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요때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이때 뭘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 자, 그런데 올라가다가 미장이 갑자기 개장이 되면서 추세가 갑자기 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물론 결론적으로 올라갔지만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 들어갔다고 한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상승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추세가 거래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 일단 뭐 한다? 관망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초록 색깔 띠가 올라가고 있는 게 뭐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초록 색깔 점선이 뭐라 그랬죠? 이게 당일 시가입니다. 자, 당일 시가 위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추세를 할지라도 비록 추세가 이렇게 한 번쯤은 크게 눌러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짧은 파동이 자, 선물로서 여러분들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추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장기 포지션을 만약에 롱 포지션으로 만약에 가져갔다면 그냥 쭉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죠? 롱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길게 보유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매매할 때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보통 이제 오후 한 10시나 이제 11시 그 사이에 이제 보통 이제 나스닥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시면 되냐면 11시 반에 미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 역으로 활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없는데 시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장 여기가 지금 오픈입니다. 미장 오픈인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 이미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쯤은 크게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큰 손실이 입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다고 한다면 아, 추세가 크게 한번 상승 추세라고 할지라도 조정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쫙 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잠깐의 순간이에요. 그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분, 10분, 1시간 그 미장이 오픈됐을 때 그 변동성은 여러분들 일반 다른 해외 선물보다 변동성이 거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자리를 한번 크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가 위에 있으니까 추세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이거를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역추세 진입 시 단기 타임 프레임 확인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나스닥 보여드렸죠. 나스닥. 자, 나스닥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위에 형성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추세가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아까 제가 뭐라 설명드렸냐면 올라가는 추세는 거짓 추세다. 가짜 추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크게 누르고 갈 거란 얘기예요. 그게 완연한 상승장이라 할지라도 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봐주시면 좋은데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뭐 15분봉이나 아니면 5분봉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타임프레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장의 특성상 변동성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에는 여러분들이 1분봉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3분봉이나 굉장히 짧은 2분봉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15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1분봉입니다. 1분봉.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추세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을 시켜봤을 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장이 개장이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에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올라가는 데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뭐 했다가 관망했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변곡점이 나왔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이평선에 조정을 준단 말이죠. 단기 이평선 조정.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탔을 때 이럴 때만 여러분들이 짧게 진입을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자, 근데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역추세 진입 시에 단기 타임프레임을 같이 활용을 하고 역추세 같은 경우는 뭐다? 시가 위에 있을 때 거래량이 없다고 하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시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가 아래에 있을 때 거래량이 없다고 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한다? 당해요. 역추세에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슬기롭게 역추세를 바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트레이딩 스킬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차트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역추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나스닥인데 여러분들 현재 라이브 차트입니다. 라이브 차트인데 여러분들 나스닥이 오늘 아침에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거래량이 여러분들 없는데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점선 나오죠. 파란 색깔 점선이 오늘 시작점입니다. 오늘 시작점. 그래서 오늘 8시, 아침 8시, 7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9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뭐 했다? 시가 위로 살짝 올라탔습니다. 그죠? 시가 위로 살짝 올라탔어요. 근데 거래량이 내려오면서 뭐가 나왔다?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역추세가 하루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추세가 올라갔다가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요. 수익이 자,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시가부터 저점까지 34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계약 기준으로 거의 한 7,000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7,000달러. 여러분들 7,000달러면 얼마예요, 지금? 얼마죠? 거의 한 750만 원에서 7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계약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근을 안 하고 출근을 만약에 오늘 쉬었는데 오늘 회사를 안 나오고 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쉬는 참에 차트를 보고 있다가 여기서 시가 위에서 거래량이 없네? 한번 매도로 들어가 볼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물론 700만 원까지 수익은 아니어도 대략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남들 직장이 월급 한 달치 그냥 여러분들 하루 만에 버는 겁니다. 1시간 만에. 자, 이런 이례적인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미장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역추세가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가 여러분들 대박이었는데 자,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어제. 자, 어제 여러분 나스닥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미장이 오픈하면서 추세가 올라갔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여기서 왜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할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떨어지는 추세를 할지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여러분들 살짝 없는 상태에서 시가 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가 아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 직전에 시가 점선이 지금 검은색 점선이 시가입니다. 시가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오픈했을 때, 미장 오픈했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짧은 봉으로 대응을 해서 여기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자 실제로 1분봉, 자 1분봉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올라갔던 이 구간이랑 그 다음에 아까 떨어졌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뭐라 설명드렸냐면 역추세랑 단기 타임 프레임을 같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거를 한 1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위로 올라갔다. 근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가를 뚫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평선, 모든 이평선이 다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면서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뭘 들어간다?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이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량이 여러분들 여기서 없었습니다. 충분히 많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2시 30분, 그 다음에 23시.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거래량이 없었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장의 특성상 11시 반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떨어진 거 여러분들이 시가 아래에서 확인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시면 되냐면, 아, 추세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으로 한번 튀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장이 오픈하자마자 갑자기 추세가 모든 이평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이 자리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뭘 들어간다? 매수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구간이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얼마나 올라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87포인트. 자, 87포인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계약 기준으로 17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70만 원. 자, 170만 원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큰 수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역추세를 활용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최소 30만 원 이상은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날 거. 다시 15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여러분들 판단할 때는 15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가 지금 1월 4일이에요. 1월 4일이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이 여러분들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거래량이 여러분들 없는 상태.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주기 변동성 보이죠? 이 주기 변동성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 있죠?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 뭐가 없다?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미장 전에 거래량이 없는데, 자, 시가 위에 있죠. 시가 위, 당일 시가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평선 정별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변동성이 들어오면 추세가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뭘 들어간다? 매수를 들어가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할 수가 있다?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딱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장이 오픈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올 때, 그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단기 타임 프레임 1분봉을 여러분들 확인하신 겁니다. 1분봉. 자, 1분봉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박스권 요거를 한번 짧은 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11시 반. 11시 반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가 본격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 위에서 모든 이평선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크게 확대해서 그런데 요걸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자리 있죠. 자,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자, 11시 반이 뭐다? 미장이 오픈되는 시간입니다. 미장이 오픈되는 시간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검은 색깔 점선은 뭐다? 당일 시가라는 얘기예요. 당일 시가. 당일 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당일 시가 위에서 거래량이 없는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변곡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뭘 들어간다?
매도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매도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점까지 얼마나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추세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에 여러분들 잘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눌림목에서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 418포인트입니다. 418포인트면 대략 한 계약 기준으로 한 8,300달러 정도입니다. 8,300달러. 8,300달러는 여러분들 한화 기준으로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900만 원. 자, 그러면 이 짧은 구간이 얼마나 여러분들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시, 새벽 2시까지 대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 만에? 단 2시간 만에. 자, 이게 여러분들 도박으로 여러분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도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던 거는 반드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징만 잘 활용하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추세가 나올 때 손쉽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올 때 그 당일 시가 위에 있는지 아래인지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없는 구간을 이 주기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같이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드. 다른 종목을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추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바로 역추세입니다. 지금 라이브 차트예요. 라이브 차트.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 이 골드가, 자, 이 주황 색깔이 뭐다? 단기 이평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뭐다? 중기 이평선. 노란 색깔이 뭐다? 장기 이평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평선이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생각을 합니다. 10명이면 10명 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거래량이 살짝 없을 때, 비교적 딱 따라봤을 때 빨간 색깔 띠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살짝 없을 때 그때 당일 시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에.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온다? 변곡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변곡점. 아무리 상승 추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한번 크게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눌렀다가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손실 많이 볼 거잖아요. 그죠? 시간적 손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없는 거 확인했죠? 근데 시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당일 시가 위에. 당일 시가 위를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조만간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오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단기가 하락 추세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들 뭘 본다? 1분봉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1분봉. 1분봉. 자, 여러분들 단기 타임프레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선물 매매하실 때 뭐 1분봉 보지 말아라, 굉장히 짧은 봉, 2분봉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예 그것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 15분봉 아니면 뭐 1시간, 30분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1분으로 확인하는 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는 30초 봉으로 보기도 해요. 30초.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짧은 봉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봉.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없을 때 시가 위에 있으면 가짜라 그랬죠. 가짜. 왜냐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 올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려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단기가 하락 변곡점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가든 아니면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에 올라붙었을 때 여러분 들어갔든 이 저점까지만 여러분들이 홀딩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서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면 반대로 로스컷이 나가는 거예요. 로스컷. 근데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여기서 뭐 들어간다?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그죠? 물론 조금 먹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라인을 조금 내리고 그러다가 한 번에 추세가 나오게 되면 로스컷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매매를 하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가 위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추세가 시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도로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내시면 된다. 이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이브인데 얼마나 떨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저점까지 대략 한 255틱입니다. 255틱이면 여러분들 한 계약 기준으로 대략 한 270만 원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270만 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유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해외 선물만큼 여러분들 좋은 게 없습니다. 뭐 주식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면서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그 정확한 사실이지만, 주식도 주식이지만 선물도 여러분들 거기에 버금가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단기 트레이더들, 그죠? 단기 개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으로 여러분들 250만 원 수익을 내려면 1,000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얘기를 해본 결과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 아니면 직장인 투자자들이 보통 시드를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저는 보통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여러분들 하루에 25%면 여러분들 상한가 맞는 거예요, 상한가.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했다고 해도 그게 운으로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목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뭐 선물뿐만 아니라 FX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 하루에 5%에서 10%씩 여러분들 수익을 좀 크게 내시는 그런 트레이딩 기법을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역추세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쉽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을 때 시가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갑자기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15분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정배열로 추세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정배열로 추세가 올라가는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정배열로 추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이평선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평선도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 이것까지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아니면 후자예요? 대부분 전자란 말이죠. 자, 왜냐면 이평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시가 아래에 있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가 위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뭐 한다?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갈 때, 그때 시가를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때 한번 크게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거래량이 그 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 절대적 가격과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절대적 가격, 그죠?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여기가 높는데 그 전에 있던 파동보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했다? 시가 위에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올라갔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눌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더라 하더라도 추세가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날 거, 다음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뭐 했다? 추세가 올라갔고 시가 위에 있죠. 시가 위에. 당일날 시가 위에.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아래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짧은 구간도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들이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자, 어떤 복잡한 지표로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많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구간. 거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선물은. 그래서 이 간단한 기법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굉장히 매매하시는 데는 큰 위험이 없을 거다.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일도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외적인 구간인데 거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없는 상태. 그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가 뭐 했다? 시가 아래에 있다. 그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자리랑 그다음에 요 자리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신저점을 찍었어요. 신저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보다 두 번째 떨어진 파동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없는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저점을 찍었구나. 그러면 조만간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지금 변곡점이 그려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가 위에 있는데 그 전 거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가 그죠? 하락했다가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또 위에서 뭐 했죠? 위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시가 위에 있다. 위에. 그러면 이 올라간 추세가 실질적으로는 뭐가 될 수가 있다?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거래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세가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한번 휩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휩소. 그러다가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단기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기 변동성만 보는 게 아니라 저번에 설명드렸던 추세의 방향성,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일단 주기 변동성만 일단 활용을 해서 지금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적용이 잘 되는 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정말 매우 높은 확률로 역추세가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몇 개만 보여드리고 이제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없을 때 시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당일 시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변곡점이 나온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이 빨간 색깔 띠가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지금 검은 색깔 점선이 뭐라 그랬죠? 이게 당일날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허수입니다. 허수. 거래량이 허수예요. 허수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수 물량. 허수 물량이기 때문에 조만간 뭐가 나온다? 이렇게 크게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떨어진 파동은 뭐로 생각할 수가 있다? 진짜 추세. 그래서 이 짧은 파동을 뭘로 본다? 1분봉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1분봉. 이 15분봉으로 볼 필요가 없고 15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확인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때 짧은 타임 프레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전 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없을 때 추세가 올라갔다. 시가 위에서. 근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올라가는 게 휩소가 줬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 추세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도 뭘 들어갈 수가 있다? 매도를 들어가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죠. 근데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나중에 추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추세에 단기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그림이 나왔다. 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해외 선물의 역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 역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추세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면 매일매일 추세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사실만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나스닥이든 골드든 아니면 오일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해외 선물, 특히 거래량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그 역추세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